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민선 8기가 벌써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수건, 과제 등 주요 현안들은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건데요.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전남의 현안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전라남도의 지난 2년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많은 변화가 우리 전라남도에 있었던 지난 2년입니다. 민선 8기 지난 2년 잘된 점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사님께서 평가하시는 지난 2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께 지난 2년간 우리 전남도정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 8기 2년간 쉼없이 뛰었습니다. 특히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랄지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 또 관광 분야 이런 분야까지 뛰면서 또 미래 첨단 산업까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180만 인구가 이렇게 지난 3월 달에 아쉽게 깨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크게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해에는 저희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역대급 성공을 거둠으로써 전라남도 역사, 문화, 전통을 널리 알리고 또 전라남도의 이상을 크게 세우는 역대급 성공을 거두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선 8기 상반기 앞에 2년 성과를 좀 짚어볼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건전재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상 돈을 풀지 않는 긴축재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어서 이게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확보했던 주요 예산들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예산이 12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증가율이 5.7%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 예산이 2.8%인데 전라남도 예산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국고에서 예산을 얼마나 따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9조 원 시대를 돌파를 해서 역대급으로 가장 예산을 많이 따온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계산해 보면은 2018년도는 7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12조 9천억이 됐으니까 72%가 6년간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매년 13% 정도 예산 증가율은 굉장히 높은 예산 증가율이다. 그만큼 우리 전라남도 재정 확충도 이루어지고 또 국고 사업도 많이 따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내년에 더 문제 아닙니까?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 이제 특히 문제인데 저희 전라남도는 지난 2년간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신규 사업들을 잘 지키면서 또 신규 사업도 하고 예를 들면은 첨단 의료 복합 단지랄지 국립 신뇌혈관 센터랄지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사업은 2천억 정도, 그다음에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은 전체가 이제 1조 6천억 사업인데 내년에 가능한 사업을 많이 따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도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데 예타를 받아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면 마한역사 문화센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근대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이후로 이제 전남 지역은 아무래도 좀 농도의 이미지가 강했고 또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고 실제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아직 그동안 이제 개발되지 않았던 땅,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미지들까지 겹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 가게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죠. 민생 경제 회복이나 복지 사업 관련 정책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늘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전라남도에서 특히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제 전라남도 복지 예산도 전체 예산 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는 4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예산 증가율보다도 복지 예산 증가율이 더 높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남도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전국적으로 이제 비슷한 복지는 비슷한데 전라남도가 특히 이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라 해서 그 지역마다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어르신이랄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 집이 뭐 가전제품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집에 뭐 누수가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때 이제 복지 기동대가 예산 지원은 일부는 받지만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는 60대 그 어머니하고 세 자녀가 실직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실직이 돼가지고 우울증 그리고 대인 기피증 이렇게 가족들이 전체 이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복지 기동대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를테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도 편성을 해주고 또 후원 물품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이제 버스 삼총자라고 해서 전남 행복버스, 건강버스 또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탁도 해드리고 예를 들면 틀니도 세척도 해주고 우울증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복지버스가 오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뭐 예산 특히 이제 전라남도 하면 눈에 띄는 성과가 뭐 저는 예산이 처음에 눈에 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만한 내용 중에 하나 바로 관광 분야일 겁니다. 이제 전남이 어느덧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요. 2022년, 2023년 이 두 해 동안에는 전남 방문의 해가 이어졌고 특히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또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같은 이런 메가 이벤트들이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도 이런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관광의 1번지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300만 명의 관광객이 전라남도에 레이더를 해서 경기도는 워낙 크지 않아요. 경기도 빼고는 전라남도가 1위를 했고요. 특히 여름 휴가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국 3위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라남도는 이제 5개 시도 광주광역시, 부산, 울산, 경남 함께 해서 10년 동안 3조 원의 남북권 관광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3조 원 사업 중에서 전라남도가 1조 3천억의 사업비를 전라남도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라남도가 앞으로 관광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작지만은 뭔가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관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사찰 음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릭 리퍼트라고 뉴욕에서 하는 굉장히 3스타 셰프인데 이런 분이 와서 비건 음식으로는 세계에서 탑이다. 굉장히 우리 한국 사찰 음식에도 원더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려나가고 또 우리 한국식 전통 정원이 우리 전라남도에 지방 정원 또 민간 정원해서 이렇게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원에 와서 힐링도 하고 또 이렇게 민간 정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최근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힐링 해수 풀이랄지 머드 테라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에 이렇게 섬이 많지 않아요. 그 섬을 지금 40km 해상 교량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제 여수에서 고흥까지 그 길을 백리 섬성길, 섬 4일 연결하는 백리길. 그런데 지금 뭐 이 시기에 예를 들면은 드라이브를 해본다 하면은 태양은 눈부시죠, 바다는 파랗죠. 얼마나 아름답고 힐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곳곳이 자연이 아름답고 어머니 품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힐링하고 함께 삶의 편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사님 방금 설명하셨던 것 중에 조금은 시청자분들, 지역민들 느끼기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체부가 지금 단계별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남, 부산, 뭐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이 실질적으로 되면서 올해 이제 사업비는 본격적으로 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되면서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요. 이제 해양수산부 또 국토부도 이 남해안 관광 개발, 남해안 남북권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있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보면은 뭐 신안 추포도에 음식 테마촌을 만든다. 또 여수 같으면은 뷰티 스파 웰니스 관광 이 거점화 사업을 한다. 또 남도 이 송과대 고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 달밤 스테이 상품화, 그래서 하룻밤씩 자본다 이거죠. 이것을 4개 시군을 묶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 남북권 전체를 남해안 관광벨트를 하나로 묶어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하자. 이게 이제 지금 5개 시도가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전라남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민선 8기 성과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현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뉴스나 뭐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자, 전남의 주요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직전인 지난 3월에 민생 대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을 먼저 정해오면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관이었던 전남 국립의대가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이게 좀 아쉽게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사님, 전남도는 당초에 순천대와 목표대 통합부대 설립이 의견이었는데 공모 방식으로 지금 선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북권이랑 서북권이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모 방식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때 정부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이제 정부가 지난 2월달에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라 증원만 2,000명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 민생토론 때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해가지고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인지 잘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정부에 이야기해주면은 이제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추진하기는 아무리 해도 이게 각각 대학이 추진해가지고는 너무 갈등과 경쟁이 심할 것 같아서 공동으로 의과대학
당시 맨 처음엔 통합의과대학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대학도 통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통합의과대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설득은 감이 없잖아 있어서 공동의과대학 그러니까 공동으로 대학이 설립하자는 거죠. 그 의과대학을 하자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양대학이 그렇게까지 갈등 양상으로서 이렇게 경쟁할 일도 없고 또 양 지역 동부 서부 부속 병원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한 대학에서 공동의과대학으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단일 의과대학으로 우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느 대학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도 요청을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이 선정해서 정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이 선정하는 것은 결국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모에 의해서 정부에 추천을 하고 정부는 그 추천을 받아서 대학이 신청을 하면은 정부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의과대학 설립 절차를 받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지시했고 정부가 공동 담화문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과대학이 드디어 의과대학이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고 우리는 정부 요청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받고 있는 거고 그 절차 중에 우선 공모에 의해서 추천하겠다 이건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순천대 또 순천시 그러니까 전남 동부권에서 공모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공모가 진행도 그러니까 이게 응모가 진짜 다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심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뭐 삭발 시위, 천막농성,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까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모를 철회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철회하면은 그러면 각각 대학이 신청할까요?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순천대학에서는 순천시 쪽에서는 우리는 교육부에 바로 신청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 교육부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공모를 철회했을 때는 그냥 정부 요청을 들어주지 전라남도가 거부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인데 의과대학을 모처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잘 이렇게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청을 해라 한 건데 그것을 철회하고 공모도 철회하고 그러면 방법도 없고 각각 양 대학이 중앙정부에 신청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양 대학 것을 다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양 대학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어려우니까 중앙에서 전라남도에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도리로 해서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양 대학이 신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뜻에도 배치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전라남도에 이렇게 요청해서 하는 게 가능하냐 하지만은 정부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정부 담화문에도 발표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이제 법률 전문가였지 또 대형 로펌까지도 이렇게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유효하고 법적 타당성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공모를 처리하자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결국 똑같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의과대학 이번 모처럼 온 호기가 기회를 잃는 그런 격이 된 거고 도지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대로 안 하고 각각 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물 건너가면은 그 책임이 결국 누가 다 지겠습니까? 도지사가 그 판단을 잘못한 판단의 책임을 도지사가 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책임을 질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고 합당하고 타당하고 또 정부가 요청한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리고 도지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양쪽 목포대나 순천대나 양쪽에서 또 양쪽 지역에서 뭐 전남 동부권, 서부권 모두 이제 공모에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를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이제 설득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설득을 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무한 인내를 갖고 경청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공모를 하더라도 이 공모 과정에서 어떻게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속병원도 설립할 것이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립 방식 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 만드는 사전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실제 평가를 하는 이제 심사평가위원회 이 3단계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립방식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통상 공모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만큼 도민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어떻게 설립하고 또 부속병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도민 건강권에 가장 좋겠는지 예를 들면 뭐 지금 갈등하고 있는 우리 동부 서부도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전문가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일반 도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고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설립방식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 하신 분들이 그걸 듣고 도민의 뜻은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하는 그런 설립 방식 또 부속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식을 만들어내서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최대 공약선을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 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지금 뭐 도지사가 임의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양 지역도 이렇게 필요할 때는 예를 들면은 안 되는 지역의 보완책까지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뭐 어쨌든 이 논의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한정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되 하지만 이제 또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보고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기한이 정해져 있을 텐데요. 이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추진 계획 일정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 과정에서 아까 방금 말씀 설립방식위원회 뭐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실제 대학보다 공모에 접수하도록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냉정하게 이제 갈등 양상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의 의과대를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은 좋지만은 그것이 대립과 또 판을 깨는 그런 갈등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갈등 관리를 잘 하고 저희들도 또 경청하면서 공모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 과제가 다 진행이 되면은 저희들은 한 10월 말쯤까지 가능한 빠르면 10월 말쯤까지는 이것을 결과를 이제 산출해서 정부에 추천을 해야죠. 정부에 추천을 하고 해당 대학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복지부가 대학에 신설 정원을 줘야 됩니다. 신설 정원을 주고 그것을 받아서 교육부는 그 대학에 해당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예를 들면은 그냥 일사추를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11월, 12월, 1월 이럴 때 또 의료계의 입장도 있고 또 의료계 반발도 예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원활하게 하면서 진행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2월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확실하게 다 마치고 정원 배정까지 그 대학에 해당 대학에게 정원 배정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3월 들어서 학사 일정 준비하고 또 그 설립 인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절차가 있잖아요. 4월 되면은 각 대학들이 대학 입시 요강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5월 달에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남에 있는 어느 대학으로 정원이 예를 들면 200명 확정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26학년 또 우리가 의과대학 모집도 하고 설립도 하고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10월까지 가능한 맞춰야 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다 맞춰서 정부에게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1개월 만에 설립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들은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들 때 일정 부분 그런 시간 관리도 해 가면서 앞으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고비들도 있고 또 많은 장애도 있겠지만 이게 슬기롭게 잘 극복이 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6학년 그러니까 26학번 국립 전남권 의대생이 이 지역에 입학하는 모습을 저희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대 설립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이전 문제인데요. 해법을 찾기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서 조금이라도 기대도 아직 접기에는 기대도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이게 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전남 부지사도 이렇게 함께 그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광주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광주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3자 회동을 하자고 당초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동안 3자 회동이 성립이 안 됐었고 그래서 광주에서도 이제 직접 좀 무안 군민을 접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통시장이랄지 이제 상가를 방문을 해서 이제 홍보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약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광주시가 그렇게 직접 이렇게 대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는 것 자체는 진일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한테 많은 무안 분들이랄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하소연도 합니다.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와서 홍보만 했지 뭔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무안군에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제시는 전혀 없다. 또 이렇게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앞으로 3자 회동을 하도록 하고 3자 회동을 통해서 그런 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다행히 김상 군수께서 통풍 결단을 해줬다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뭐 반대하고 안 나왔는데 뭐 하겠다는 것이 무슨 통풍 결단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김상 군수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또 강경한 국민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통풍 결단을 저는 했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번에 이제 3자 회동 후 기회를 맞게 됐고 광주시에서도 더 이상 직접 무안 군민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다가 자칫하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자 회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3자 회동이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이거 간 것인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무안군은 아직도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저한테도 분명히 전달해 왔고 그러나 대화 테이블에는 나오겠다고 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광역시는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을 가지고 무안군을 또 무안군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전라남도는 사실은 민간공항 군공항 문제 할 때 군공항을 전라남도에 유치해 와야 되는 기피시설을 유치해 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광주 전남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함께 뛰고 있고 저희 전라남도도 자체적으로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3조 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광주시의 전향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라남도가 광주시와 함께 이 민간공항 또 군공항이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도록 무안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뭐 대책, 전향적인 대책 중요성 말씀하셨지만 그 대책만큼이나 명확한 근거들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그러면 통합 이전을 했을 때 실제 무안 국제공항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무안공항, 그러니까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통합 이전을 했을 때의 무안국제공항이 공항의 기능으로서 굉장히 더 큰 확장이나 더 큰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지금 현재 무안공항은 2019년도에 90만까지 이렇게 이용객이 대폭 이렇게 신장이 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이 거의 뭐 불 꺼진 공항이다 이 말까지 들었습니다만 다시 최근에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활성화 초반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한 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5월 달까지 해서 17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는 한 50만 정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내년 연말에는 KTX 여기 무안국제공항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돼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KTX 여기 있는 국제공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충청권까지도 일부 무안국제공항에 이제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도 사실은 무안국제공항이 광주광역시의 관문공항이다. 우리의 공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강기정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외국 가는 기회를 많이 늘려주면은 우리 광주 시민들, 우리 전남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활성화 될 수 있다. 저희들은 이제 300만을 내다 보는데 현재 제주도 광주 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국내선이 200만이에요. 200만이니까 300만은 민간공항 옮겨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이상 500만을 넘보는 그런 국제 공항으로서 앞으로 키워가야 된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5년, 10년 내에 가능한 신속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죠.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이것을 활성화를 이뤄내지 않으면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TK 대구 신공항, 2시간 거리들 아닙니까? 2시간 반 거리, 또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 신공항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한 특히 저가 항공을 중심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먼저 잡아야 된다. 먼저 잡고 나면은 다른 데가 더 뒤에 후발주자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국제공항으로서 앞으로 이제 미주 노선, 유럽 노선 여기까지 확실하게 갖추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지사님께서도 이제 이게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빨리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지방 공항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신공항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번 이 자리에 출연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마음이 급하다. 이게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그 항공 이용 수요가 대구 신공항으로 갈 것 같다. 이제 그것 때문에 대한 마음 졸임이 좀 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정 지지부진하고 이게 빨리 안 될 것 같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차선책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도 했는데 사실상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선책은 글쎄요. 이제 저도 플랜 B를 전에 언급을 해서 지난 연말에 만났을 때. 플랜 B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무안국제공항에 올인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랬더니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플랜 B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광주의 관문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랜 B를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민간공항, 군공항을 통합 이전을 가능한 신속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무안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무안 발전을 위해서 또 그 민간공항, 군공항, 특히 이제 군공항을 받았을 때의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무안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무안 북부 쪽에 예를 들면은 미래형 에어로 신도시를 만들고 또 이를테면은 항공 MRO 정비 센터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산단도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서 10만 도시 이상의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한 인구가 합치면 20만 도시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도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무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청사진을 전남은 3조 원 발표를 했지만은 국가도 뭔가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발표해야 된다. 특히
이제 지금 뭐 공기업 이전을 좀 염두에 지금 두고 국가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공기업 이전할 때도 우리 광주 전남이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되고 특히 예를 들면은 공항이 옮겨갔을 때 민간공항 공구가 통합 이전됐을 때 그 지역에는 거기에 합당한 공기업도 이전한다든지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 해가지고 광주 광역시에만 또 전라남도 받는 전라남도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국가도 나서서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한다 하면은 저는 무한 국민들도 마음이 움직일 거다, 수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는 없다. 오로지 무한에 올인하는 게 플랜 B고 플랜 A고 플랜 B는 또 플랜 A대로 가는 게 플랜 B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좀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그러니까 기부대 양해라는 말에 얽매여서 단순히 우리가 너희 해줄게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무엇을 유치할 것인지 이 정도의 고민까지 다 담겨져서 온다면 무한군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네. 싶다면은 그래서 기부대 양형 방식으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특별법을 만들면서 광주 공공항 특별법을 새로 또 만들면서 일정 부분에 추가적인 대책이 들어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전하는 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더구나 이제 민주당이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아닙니까? 18분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면은 과감한 정부 대책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무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많다. 지금 현재 거의 찬반이 50대 50 가까이 이렇게 이르렀는데 뭐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60% 70% 찬성도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이제 그 국회 이제 입성하시게 된 분들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특별법, 기존의 특별법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새로운 특별법을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이 통합 이전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광주시나 전남도나 또는 지역 정치권이나 뭔가 아주 다른 소리는 아니고 뭔가 연결고리를 좀 찾다 보면 분명히 급속도로 좀 진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방 소멸 이야기입니다. 지방 소멸 이야기가 어제 그제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어떤 해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현실이 됐고 미래에도 계속되지는 않을까 이제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요. 전남의 고령화율이 무려 26.5%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남은 특히 위기입니다. 전남도가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데 이런 것도 아마도 지방소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의식 때문에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018년도에 도지사 됐을 때 전라남도를 지방소멸 지역에 뭐 18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기분이 언짢았어요. 소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자존심 문제도 되고 굉장히 언짢았는데 이제 그 뒤로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도 이런 것들이 절실한 과제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방 소멸을 넘어서 국가 소멸까지도 뭐 이야기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한다 금년을 그렇게 이제 발표도 하면서 인구 청년 이민국을 국단위를 만들어서 우리 광역시도 차원에서라도 먼저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노력을 하려는데 권한이 있어야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재정도 뭔가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치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에너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하면 너무 범위가 적고요. 너무 범위가 적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공법을 하자. 그래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김양식
기미 검은 반도체를 하면서 가격이 2배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양식장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식장을 늘리려고 하면은 중앙에서 키를 쥐고 그 면허 확대를 뭐 이렇게 하면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이런 정도는 시도지사한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다든지 또 해상풍력 저희들 굉장히 전라남도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지만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상풍력의 허가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도는 산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상풍력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지방소멸 이기구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그런 허가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관광 개발을 하더라도 소규모 관광 개발 정도는 도지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 청산도에 사람이 많이 왔다. 밥 먹을 곳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신안 저 퍼플선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오는데 밥 먹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규모 관광 개발을 즉각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권한들을 받으면서 또 이를테면 투자 지역, 지능 지역 뭐 그런 걸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국법 특별자치도 이 법안을 최근에 문금주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전라남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받아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남 지역의 현안 살펴봤고요. 이제는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첨단 산업, 전남의 미래 먹거리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말 그대로 메카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 이게 어느 정도 위상이라고 보면 될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라남도가 이제 예를 들면은 설비 역량에 있어서 전국의 한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고 발전량에 있어서도 전라남도가 태양광 부분도 1위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위로 난개발할 게 아니고 특히 산지 태양광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건 집저가 단지처럼 대규모 단지화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염해 간척지에 있는 그런 논들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세를 태양광 쪽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도 이렇게 해서 농사보다는 훨씬 더 소득이 많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라남도가 전체 한 30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원전이 1기가 요즘에 한 1기가와트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30기가와트면 대단히 굉장히 발전량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요즘에 이제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 전기가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력 개통을 확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라남도 해상풍력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도인데 해상풍력 기반을 설치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가 아니고 해상풍력 생태계, 그러니까 산업의 생태계. 예를 들면은 해상풍력 할 때 터빈, 전기 생산하는 터빈도 있고 예를 들면 해상풍력 날개도 있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뭐 타워 또 기반 시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조선 산업하고도 연관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면에서도 좋은 여건에 있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4월달에 세계 1위의 풍력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 그리고 2위의 세계 2위의 해운 기업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같이 해서 전라남도 목포시 이렇게 해서 MOA를 맺어서 이제 목포 신항만의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특히 터빈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터빈 공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터빈 공장이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의 메카 아주 압도적인 그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모습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또 전남의 첨단 산업하면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첨단 우주 산업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지난해 정부의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우주의 꿈을 갖고 있는 지역, 전남, 고흥 기대가 됩니다. 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막 박수치고 했지만은 결국 우리 공흥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남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고흥 쪽에서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발사체 산업을 육성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흥 쪽에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하면서 정부가 1조 6천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고흥 쪽이 지금 앞으로 민간 우주 산업 시대 그리고 우주 경제라는 벌써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예타 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중에서 이 발사체 산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 이런 제조 기업들이 필요한데 한 52만 평의 한 100개 기업 정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 산단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민간 발사장도 앞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항모연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해 왔는데 이것을 민간 우주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발사체 기술 자체를 사업화를 통해서 민간에게 이전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또 케네디 우주센터에 가면은 모든 것을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우주 산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체험 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이언스 컴플렉스 파크를 우주 이제 케네디 센터처럼 우리 고흥에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우주 산업의 꿈을 심어주고 관광객들에게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흥 우주 산업 클러스터 명실공히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된다. 그리고 우주 터미널이 고흥이다. 버스 터미널은 곳곳에 많이 있는데 우주 터미널은 대한민국에서 고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우주 터미널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터미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단번에 됩니다. 예. 자, 광주에서 영암을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것을 처음에 이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보도한 게 사실 이게 몇 년 되지 않은 개념인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이 될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난 3월에 민생토론회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도로 건설을 약속을 했는데 이거 될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부계 어디까지 좀 진행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독일 가면은 아우토반이 있는데 뭐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크게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도 대부분 아우토반으로 돼 있고 일부 도로는 속도 제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속도 제한이 없는 이제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만들어 보자. 신개념 고속도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고속도로도 이제는 워낙 지금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IT 시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새로운 개념의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광주에서 영암 F1 경기장 있는 데까지 이제 아우토반이 됐을 때 서남권의 획기적인 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거기에서 16km만 더 가면은 목포를 건너뛸 수 있는 과거의 용당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상 교량 놓으면은 목포까지도 한달음에 이렇게 유달선을 보면서 목포까지 갈 수 있는 거. 광주에서 이를테면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하면서 아우토반을 통해서 갈 수 있고 또 서남권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아우토반이 끝나는 시점에는 저희들이 젊은이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젊은이의 테마파크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민생 토론에 와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는 정부가 3억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난해 저희들 노력을 확보를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 용역에 지난 5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고속도로, 초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리고 이제 초고속도로 되면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랄지 뭐 그런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좀 신개념 고속도로를 만들어보자 한 거니까요. 저는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또 우리 지역에는 판을 바꿀 수 있는 초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와 함께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통과 인력, 자금 등이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에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전남에서는 그런데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 국가 첨단 전력 산업 특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지금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가 과거에는 농수산도라고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제 굴뚝 산업 시대가 아니고 문화와 또 IT 또 앞으로는 AI 뭐 이런 시대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RE100, 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이런 대기업들도 전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는 전라남도가 지정학적으로도 가장 지질이 안정된 지역이고 또 물도 풍부하고 전기도 앞으로 풍부합니다. 그렇다면은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전남에 건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은 반도체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라남도에도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된다. 반도체 공장을 RE100을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용인에다 건설하겠다는 것은 우리 전남이랄지 충청도 전기 재생에너지를 끌어가서 바다로 끌어가서 지금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현장에 지어야 된다는 게 ESG 경영이고 분산 에너지의 그 정신이고 또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때 전라남도의 그런 뜻에서 이제 2차 전지랄지 반도체랄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특화 단지를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을 지금 집중 육성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전주기 이제 생태계 구축을 다 돼 있는데 이제 바이오 특화 단지를 정부에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는데 전라남도가 바이오 특화 단지에 반드시 지정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2년만큼이나 앞으로 2년도 무척 바쁘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남은 민선 8기 후반기 전남 도정 어떻게 이끄실 건지 짧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100년을 잘 만들어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되 당장은 우리 지역 경제가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민생 경제 대책을 다음 주에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도 열심히 풀어드리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전남의 현안과 미래 먹거리 산업 등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급히 풀어가야 할 갈등과 현안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고물가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 속에 있는 민생에 활기를 더하는 정책과 지원, 지역의 미래를 이끌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